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칼세 TV 시청자 여러분, 윤창중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멋진 말이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요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께서 한마디로 이 멘붕 상태다라는 걸 참 제가 실감하게 됩니다. 보수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괴멸에 가까운 대참패, 그리고 태극기 정당 대한애국당의 또한 참패, 완전히 멘붕 상태. 그러나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되는 게 정치 아닌가. 참 이런 제 나름대로의 참 위로 격려의 말씀을 다시 한번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저 윤창중은 정말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과 함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건 각오로 여러분에게 칼럼과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칼럼을 2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칼럼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중국 대사, 주중 대사로 나가 있는 그 노영민이라고 충청북도 충주시 국회의원이었죠. 그 노영민이라는 자가 주중대사인데 김정은이가 19일 중국을 방문해 가지고 시진핑과 만찬을 하고 뭐 이러면서 중국 그 북경 일대를 휘젓고 돌아다니는 동안에 정작 주중 대한민국 대사 노영민이는 중국을 비우고 자신의 지역구인 충주에 가서 지역구 활동을 했다. 무슨 지역구 활동을 했느냐? 이번 지방선거에서 뭐 당선된 사람, 뭐 떨어진 사람들한테 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지역구 활동을 했다라는 정말 황당한 그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한마디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일탈이죠.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 만들려고 완전히 박근혜 정권 무너뜨리고 촛불 켜서 정권 잡았는지 정말 한마디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일탈이에요. 이 사람은 이 주중 대사에 어떻게 나가게 됐느냐. 정말 이 중국 대사라는 것은 외교부 대사 중에서도 막중한 참 대사 중에 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4강 대사 중에 한 자리인데 이 문재인의 최측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선 승리에 기여한 논공행상. 이 사람이 중국 대사로 나가야 될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거죠.
중국과 관계된 경력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학문적인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시진핑과 막강한 어떤 막대한 어떤 교류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주중대사로 보냈는데 시진핑에게 그 신임장을 제정하는 날, 그 신임장을 이렇게 갖다 바치는 날, 그 방명록에 만절필동이라는 글을 남긴 사람이죠. 만절필동이다. 이 만절필동이라는 의미는 이 선조가 조선시대 선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그때의 그 선조, 그 무능했던 선조가 그러니까 이 왜군이 쳐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이 요령으로 도망을 쳤던 그 왕이 선조인데 그 선조가 임진왜란에 이 소위 이 군대를 보내줬다. 명나라가 이 군대를 보내줬다고 해서 그래서 임진왜란을 이겨냈다. 끝내게 됐다. 이런 감사함의 표현으로 그런 그 소위 명나라 황제에 대한 이 충성의 표현으로 저 가평에 가면 이 조종암이라는 데가 있죠. 그 조종암의 그 바위에 이렇게 만절필동이라고 써놓은 건데 명나라 황제에 대한 그 충성심을 이 바위에 새겨가지고 뭐 천년 만년 참 길이 새기겠다 해가지고 이 만절 이 필동 이 중국의 그 황허강이 10,000번 이 구비를 쳐도 10,000번 이 구비를 치면서 흘러가도 이 황제한 이 동쪽으로 가게 돼 있다. 이 황제에 대한 이 충성심은 이 변함이 없다. 이런 의미죠. 그것을 이 시진핑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는 날 이 방명록에 이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참.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 이 개인 휴가를 내고서 허가를 받아서 일시 귀국했다는 거죠. 외교부의 설명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방중을 해서 시진핑을 만날 때까지 만나서 휘젓고 돌아다니는데 대한민국 주중대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반증이죠, 반증.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주중대사라는 이 막중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임지를 비우고 다음 총선에 대비해서 지역구 활동을 하는 이 정신 상태 한마디로 썩었다고 봐요. 썩었다. 역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어느 정권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되지가 않아요. 도저히 이 주중대사라고 하는 이 막중한 자리에 앉혀서는 절대 앉혀서는 안 될 이 함량미달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그러한 사건이죠. 중국에 관한 어떤 대사를 맡게 될 정도의 무슨 전문적 경력이나 뭐 개인적인 지적 호기심이나 뭐 식견이나 무슨 연구를 한 적도 없고 전혀 없는 인물을 단지 문재인의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이래서 그 논공 행상 차원에서 그냥 한 자리 준 거죠. 그냥 먹어라. 지금 문재인 정권의 주요 대사 자리는 뭐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러시아 참 기가 막히죠. 4강 대사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조리 논공행상이고, 참 물 좋다는 그 유럽 지역 대사 자리도 거의 논공행상으로 한 자리씩 나눠준 거죠. 전리품. 그러니까 아무 문제의식 없이 중국의 또 이런 좌파들은 이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사대주의적이죠. 그러니까 만절필동이라는, 참 우리가 볼 때는 참 황당무계한 이런 글귀를 갖다가 선조가 썼다는 이 글귀를 갖다가 그대로 베껴서 옮긴 건데, 김정은이가 이 3개월 만에 세 번째 중국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지금 4월 27일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에 이어서 6월 12일 트럼프 김정은 간의 미북 정상회담, 뭐 그래서 뭐 정말 이 한반도 정세가 참 숨 쉴 수 없을 만큼 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작 이 중국이라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나라의 그 대한민국 대사는 그 자리를 비우고 아무것도 모르고, 뭐 김정은이가 중국에 오는지 어쩐지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이 모르고 있다가 이 지방선거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참 압승을 하니까 자신 지역구 가가지고 그 격려하고, 참 정말 한심한 일이 벌어진 거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작 그 전쟁터를 진두지휘하고 막 그러면서 뭐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또 본국에 보내고 이래야 될 대사는 지 지역구 챙긴다고 돌아와 가지고 텅 비워놓은 이 문재인 정권. 뭐 이런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지지도는 여전히 단군 이래, 과장을 좀 한다면 단군 이래 가장 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거. 참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인 것, 그런 형편인 것이 참 너무 부끄럽다. 너무 치욕적이다. 너무 굴욕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하루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 통탄할 일이에요. 첫 번째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윤칼세 TV 시청자 여러분, 두 번째 칼럼입니다. 제목은 자유한국당에서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그 거리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정의당, 그야말로 노골적인 이 좌파,
정당이죠. 정의당에서 내걸어 놓은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저는 가슴에 아주 깊이 들어와요. 그 현수막의 문기가. 제1야당이 되겠습니다. 정의당, 좌파, 노골적인 좌파 정당 정의당. 그러니까 통상적인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좌파인 정의당이 제1야당이 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그 현수막이 거리에 걸려 있죠. 저 사람들이 또 오버하네. 소위 말하는 그 좌파 특유의 허장성세라는 게 있죠. 근데 과거에는 저런 것이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 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이 참패를 한 뒤부터는 제가 그것을 아주 가슴에 그야말로 꽂히듯이 들어옵니다. 제1야당이 되겠습니다. 그 현수막을 보시면서 저 사람들 오바하네, 이렇게 실소를 금치 못하시는 분들이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 소리가 자유한국당이 지금 선거가 끝난 지 오늘 그 8일째인데 저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망해가는 코스를 참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걸어간다면 이것은 좌파 특유의 허장성세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2020년 지금 1년 한 10개월 정도 남겨놓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정의당이 제1야당이 되는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거예요. 무슨 소리냐? 집권당인 이 더불어민주당, 이 더불당이 지방선거를 싹쓸이한 그 기세,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의원 300명 중에서 300석 중에서 180석 또 최대 200석까지 완전히 국회 권력까지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1등 공신이 누구냐?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이거죠.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총선 때 물반 고기반 그런 것처럼 그냥 국회의원 배지를 가만히 그냥 쓸어 담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완전히 대승하는 거죠. 물반 고기반으로. 그래가지고 모든 법안을 뭐 국회 선진화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180석에서 200석이 된다면 그냥 국회의장이 앉아가지고 방망이만 치면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막강한 일당 체제를 확립하는 시나리오가 요즘 지방선거 패배 후 8일째 자유한국당이 하는 그 꼬락서니들을 지켜보면서 정의당이 걸어놓은 현수막의 글귀가 처음에는 이 비위가 틀어지게 하더니 이젠 시간이 갈수록 저것이 사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경제가 더 나빠지고 뭐 예컨대 이 뭐 일자리가 더 구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유권자들이 찍어야겠다는 그런 풍토가, 그런 흐름이 생기는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친노동자 정당인 정의당이 제1야당이 돼가지고 정의당이 완전히 180석에서 200석을 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다면 이 100석 중에서 100석을 갖고 이제 나눠 먹는데 제1야당이 정의당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 보수 우파 정당인 이 자유한국당은 뭐 3, 40석 많아야 최대. 그래가지고 완전히 TK 자민련으로 쭈그러들거나 그것도 과분해서 아예 교섭단체도 꾸리지 못하는 20석 미만의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선거 대패에도 불구하고 지금 키워가고 있다.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에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거예요. 서청원이가 탈당하는 정도에서 모든 것이 끝 이러고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서청원만 해도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치 오래 한 사람 대부분이 이 철면 서청원 이분도 참 정말 철면이에요. 친박계 좌장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에 꿈쩍도 하지 않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도저히 회복할 기미가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하야하라고 뒤통수 치고 탄핵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임명진이가 나가라고 하니까 그때 마이크 잡은 사람이 이 서청원이에요. 근데 이제 뭐 당을 위해 나간다? 이제서 다 망해서 당을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당이 완전히 망할 것 같으니까 이런 당에 더 있다가는 어떤 못 볼 꼴 또 닥쳐올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도망간 거죠. 그러면서 뭐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겠다? 제법 도량이 큰 것처럼. 그리고 뭐 초선 의원들이 뭐 이런 초선 의원들 처음 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말이죠. 무슨 당을 위해서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겠다. 이러면서 연기하면서 당을 떠나는 이 서청원 참 전 대표의 그 몰골을 보면서 이제 그런데 그 정도로 이제 끝이 난다 이거죠. 그 정도로. 이가 참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기라도 치는 사람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사기라도 당을 나가거나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정계 은퇴가 당연히 막 본물을 이뤄야죠. 그런데 뭐 숙권이 반성하니 어쩌니 거창한 소리 뭐 통찰하겠다는 둥 며칠 하더니 오늘 말이죠.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고 소집된 의총조차 말이 이 불출석자들이 한두 배 아니었어요. 완전히 TV에 나온 거 보니까 그냥 썰렁한 완전히 자리가 다 비었어요. 10시부터 5시간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전체 의원 112명 중에 80명이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출석률이 71%, 29%가 불출석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정신 나간 정당 아닙니까? 이런 정당을 계속 우리가 지금 뭐 봐줘야 되겠습니까? 이런 정당 정말 오냐 하면 안 돼 정말. 근데 초선 의원들 42명 중에 20여 명만 참석률이 50%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모인 의총에서도 친박이니 비박이니 나눠가지고 책임 전가하고 떠들다가 끝나버렸어요.
오늘 당장 총선을 치른다면 결과는 지방선거 결과보다 더 좋지 않게 나올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1야당 자리도 뭐 뺏기는 것은 물론이고 한 3, 40석, 2, 30석의 TK 자민련 아니면은 원내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하는 20석 미만의 미니 정당으로 고꾸라진다. 그런 끔찍한 결과가 나오고도 남는다 이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을 찍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내가 자유한국당을 찍지 않은 것이 참 너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유권자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없지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내가 정말 살신성이 나겠다. 내가 보수 우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살신성이 나겠다. 이런 금배지가 막 나와야죠. 그야말로 막 불나방처럼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 명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단 한 명도. 김무성 씨가 다음 총선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하길래 이게 또 무슨 꿍꿍이 소리야 했더니 역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김성태 무슨 뭐 중앙당 없애고자 하는 그런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무슨 무슨 수습방안을 우리가 뭐 지지해 주자라고 또 지들끼리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그런데 정말 또 웃기지 않은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이건 웃기지도 않아. 무슨 비대위원장에 김종인 씨를 또 데려온다? 이야, 정말. 아니 도대체 김종인 씨가 무슨 해결사입니까? 임명진 목사라는 사람 데려다가 뭐 신장개업쇼 했고 그래서 뭐 홍준표를 뭐 대선 후보로 만들었고 또 그 사람을 또 당대표로 만들었다가 지금 이 꼴이 됐는데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그 대선 후보 시절 때에 그 김종인을 데려다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새누리당에 침뱉고 나가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을 이끌었던 그 김종인을 데려다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을 앉히자는 그런 구상들을 하고 있다는 보도예요. 저는 이게 신문 기자들이 창문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김성태 주변에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배알도 없습니까? 그렇게 근성도 없어요. 이런 자유한국당에 어느 보수 우파가 표를 찍겠습니까? 지금 오늘 당장 총선을 하면은 10석도 건질 수 없다. 저는 장담합니다. 제가 정말 1981년부터 정치부 기자한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맞추지 않은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지금 당장 총선 실시한다? 10석 건질 수 있을까요? 또 정말 웃기는 게 노무현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했던 김병준 교수를 비대위원장에 앉히자? 이런 구상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종인 씨를 앉히던 김병준 씨를 앉히던 이건 완전히 뭐예요?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김병준 교수가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정책실장.
그러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 이거 완전히 당의 얼굴인데 그 얼굴을 이 노무현의 아바타로 앉힌다? 차, 이건 내가 볼 때는 뭐 이건 장난치는 거, 이 장난, 아이들 장난입니다. 그나마 참 수박보수, 그 수박보수인 척이라도 했던 자유한국당이 이게 완전히 더불어민주당, 이 소위 말하는 노무현 이중대, 노무현 이중대, 노무현 일중대는 더불어민주당이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누가 지금 장난을 치는 거냐? 이게 김성태죠, 김성태. 지금 뭐 김성태는 지금 뭐 사실 속으로 좋아 난리 났어요, 지금. 응? 홍준표 나가고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을 지금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당대표 권한대행이에요, 지금. 지금 뭐 속으로는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이게 완전 가문의 영광이에요, 지금. 이런 장난을 치고도 남을 위인이에요. 제가 볼 때 이 김성태는. 이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이 이제 명줄을 스스로 끊는 겁니다. 뭐 자살을 앞당기게 되는 거죠. 참, 정말 어이가 없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 참 각오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자유한국당은 지금부터 첫 단추를 다시 껴야 합니다. 첫 단추. 첫째, 김성태가 물러나야 돼요. 중앙당 뭐 해체니 뭐니 그 진정성 없는 소리 이제 그만하고 당장 김성태부터 물러나야 돼요. 그러면 뭐 당을 어떻게 할 거냐? 중앙당 그대로 그냥 두면 돼요. 두면. 무슨 김성태가 지금 지도자 행세를 한다는 겁니까? 뜻이 많은 사람끼리 모아서 그야말로 원탁회의처럼 의견을 모아가면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 해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3선급 이상 국회의원 전원 불출마 선언, 전원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단 한 명의 예의도 없이 초선 재선만 남고, 초선 재선도 보통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초재선 의원들도 전원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하고 정계 은퇴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이 시국과 맞짱 뜨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됩니다. 특히나 말이죠. 지금 자유한국당 3선급 이상 누가 새 당대표, 누가 무슨 비대위원장 돼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나경원, 뭐 정진석, 네? 무슨 뭐 충북에 무슨 뭐 누구? 뭐 정누구? 뭐 저 누구 심누구? 전혀 감동 주지 못합니다. 그 양반들 감동은커녕 말이죠. 2020년 총선에서 출마한다 하더라도 글쎄 옳시다. 저는 이분들한테 간곡히 저는 뭐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 총선까지 정치 생명을 유지해 가지고 했다가 뭐 출마해서 그때 뭐 낙선해 가지고 뭐 정치 생명이 끝이 나나 또 지금 떠나가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 봐요. 오히려 지금 당을 위해서 떠나주는 것이, 지금 떠나주는 것이 보수 우파에 대한 마지막 봉사가 아닐까.
참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잔인한 말씀이죠. 잔인한 말씀이죠. 그러나 2020년 4월 그 총선 이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것이 보수 우파를 위해서 좋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제가 참 이렇게 참 야멸찬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윤칼세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칼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